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의 진로 적성에 관련된 영상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에요. 이 학생이 영어로 프리토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사립초등학교 다니고 국제중학교를 다녔다고 해요. 영특한 학생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부를 안 한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예전에는 사업이 잘 되셨나 봐요. 그래서 학비가 많이 들어도 이런 학교에 보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못한가 봅니다. 그래서 외국에도 한번 유학을 보내고 뭐 그러면 좋은데 부모님이 이제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는 바람에 지금 그럴 만한 여력이 안 된다고 해요. 그러면 아드님이 자기가 알아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 좋은데 지금 현재는 PC방 같은 데만 주로 가고 공부를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신 등급은 3등급 정도 나오는데요. 그나마 영어를 잘해서 그 정도 점수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이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떤 학교에 진학할지, 무슨 과로 가야 될지 이런 계획도 전혀 없다고 하는데 어떤 사주를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미년, 신유월, 병신일, 경인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행의 구성이 목기운이 하나, 화기운이 하나, 토기운이 하나, 금기운이 넷, 수기운이 두 개입니다. 저는 이 학생의 사주를 보면서 몇 가지 특징이 눈에 확 들어오는데요. 우선 이 지지의 구성을 봤을 때에는 역마살이 상당히 강합니다. 임목하고 신금하고 이 미토까지 역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마라는 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움직이고 이동하고 돌아다니는 거라고 했어요. 이 학생이 외국에 나갈 수 있다면 참 좋겠죠. 이렇게 역마살이 강한 사람들은 한국에 있는 것보다는 외국에 나가서 유학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영어도 좀 된다고 하니까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고요. 국내 대학에 들어간 경우에도 공부를 잘하면 교환학생 같은 곳으로 갈 수 있으니까 요즘에 외국에 나가는 게 그렇게 힘들다고 볼 수는 없죠. 자기가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이 학생은 역마살이 강하다는 거. 역마라는 게 움직이고 이동하고 돌아다니고 이런 걸 나타내니까 무역 같은 것도 괜찮겠죠? 무역회사 같은 데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기업의 해외 주재원으로 들어간다든가 뭐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 가지 특징이 금기운이 매우 강합니다. 1개, 2개, 3개, 4개가 있고요. 금기운이 강하면 우리가 이제 목화토금속 오행에서 토기운이 강하면 토와 관련된 생각을 하고 금기운이 강하면 금기운과 관련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금이라는 게 뭐예요? 쇠금자잖아요. 금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금속기구를 갖고 일하는 일, 이런 일이 어울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직업 중에 보면 금속기구를 잡고 일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문과보다는 이과 계통이 맞는다고 볼 수 있고요. 전기, 전자, 철강, 컴퓨터 이런 쪽도 괜찮고 칼을 잡고 일하는 요리사라든가 가위를 잡고 일하는 헤어 디자이너라든가 이런 것도 괜찮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 금기운이 모두 재성운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또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재성운이 뭐예요? 돈하고 여자를 나타냅니다. 금기운이 이렇게 강하니까 재성운이 이렇게 강하니까 이 학생은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자를 나타내니까 한 여자에 만족하기가 어렵다고 봐야 되고요. 만약에 이 학생이 결혼을 한다면 24살서부터 33살까지 무오대운 이때 결혼을 하든가 34살서부터 43살까지 정사대운 이때 결혼을 해야 되는데 사주가 신약한 사주잖아요. 목기운하고 화기운 딸랑 2개가 있는데 34살서부터 43살까지는 어때요? 화기운이 들어오긴 하지만 사화가 들어가면서 인신사 삼형살이 형성이 됩니다. 이 학생이 결혼을 한다면 34살 전에 무오대운에 하는 것이 좋은 여자를 만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주에 여자가 많으니까 이 학생이 이제 중요한 것은 처음에 좋은 여자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 여자랑 끝까지 가는 게 좋죠. 한 30살 안팎 그때쯤에 결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4살서부터 23살까지 현재의 대운이죠. 지금이 기미대운인데 토기운에 해당이 되고
위아래로 식신상가론만 들어옵니다. 대체적으로 식신상가론이 이제 강하게 들어올 때 천간지지가 식신상가론만 들어오는데 그 식신상가론이 만약에 기신운이다. 신약한 사주에서 식신상가론이 강하게 들어온다. 이럴 때에는 이 학생에게는 굴곡이 좀 있다고 봐야 됩니다. 14살서부터 23살까지 이 학생이 굴곡이 있다고 봐야죠. 국제중학교 다니면 우리나라에서는 상류층에 속한 사람들이 다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다니다가 부모님이 사업이 실패해가지고 못 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 학생 나름대로는 어때요? 그런 게 굴곡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공부에 흥미를 잃어가지고 지금 잘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식신상간론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미대운을 잘 극복을 하면 24살 무호대운은 이때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4살서부터 어떻게 흘러가요? 화기운하고 목기운이 주로 들어옵니다. 이 사주는 목기운하고 화기운이 좋은 운이에요. 지금 이 학생이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운이 별로라고 봐야 되고 20대 중반 이후는 괜찮다고 봐야죠. 4살서부터 13살까지 경신대운인데 어렸을 때 이제 좋은 학교도 다니고 그랬지만 대운의 흐름을 봤을 때는 어때요? 이 학생에게 그다지 좋은 운이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사주 원국 안에 금기운이 잔뜩 있는데 4살서부터 13살까지 금기운만 들어왔고요. 이때가 좋은 운이라고 보기 어렵고 14살서부터 24살까지 기미대운도 다른 대운에 비해서는 좋은 운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목기운과 화기운이 들어와야 좋은 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다시 이 학생 사주의 특징으로 돌아가서 재성운이 뭐예요? 돈을 나타내는데 이 돈을 나타내는 재성운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 사주에 돈이 많으니까 돈 만지는 일, 이런 일을 하면 좋죠. 금융계통에서 일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재성운이 강한 사람들은 숫자 개념이 뚜렷한 직업을 가지면 좋다고 하는데 그 숫자 개념이 뚜렷한 직업이라는 게 대체적으로 돈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 이제 공부를 꾸준히 해가지고 뭐 은행에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아셔야 될 게 인성운이 하나가 있는데 재성운이 4개나 되죠. 연월일시가 있으면 일주와 월주의 영향력이 강하단 말이에요. 시주와 연주보다. 그런데 시지에 딸랑 하나 있어요. 그것도 인신충으로 깨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성운이 어때요? 힘을 별로 못 쓴다고 봐야죠. 그러면 이 학생의 사주 구성을 봤을 때에는 이 학생이 공부에 그렇게 특화된 사주라고 보기는 어렵죠. 공부를 나타내는 게 인성운인데 이 인성운이 충도 받고 금기운에 의해서 극을 당하잖아요. 금기운이 월지 포함해서 4개나 있습니다. 인성운이 힘을 별로 못 쓰는 거죠. 이렇게 재성운이 강한 이런 사주를 갖고 있는 남자들은 공부를 잘 안 한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재성운이라는 게 여자를 나타내고 여자하고 공부는 상극이라고 봐야죠. 남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인성운을 극을 해버리니까 이 사주가 공부를 그렇게 좋아할 만한 사주는 아니라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 학생을 너무 공부 쪽으로만 키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학교를 가더라도 남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시기, 남자들이 언제쯤에 사회에 진출하죠? 보통 한 20대 중후반 정도에는 취업을 하잖아요.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뭐 대학 졸업하고 뭐 이러면 한 20대 중후반 된단 말이에요. 그때 남들이 돈을 벌 때 이 학생도 돈을 벌어야 된다. 그래서 공부 쪽으로만 너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만약에 장사 같은 걸 한다, 장사 같은 걸 배운다, 이런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역마살이 강하고 이 학생이 아직 어리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아직 대학도 입학하지 않은 학생한테 야 너는 공부하고 좀 거리가 먼 것 같으니까 장사나 배우는 게 어떠니 뭐 이런 말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지금 3등급이면은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대학교에 진학을 시켜가지고 또 영어도 잘하고 그러니까 사업을 하더라도 외국을 누비면서 국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도 왔다 갔다 하고 뭐 유럽에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좀 스케일이 크게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어머니께서 도와주는 게 좋죠. 제가 추천해 드리는 것은 무역과 관련된 학과 이런 것도 괜찮고요.
영어를 잘한다고 했는데 영문학과에 가는 것도 좋습니다.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이 무역과 관련된 일에 종사를 많이 합니다. 역마살이 강하다는 이 특징이 있고 또 재성운이 이렇게 강하니까 금융계통도 괜찮고 경영학과도 괜찮다. 지금 이 학생이 공부에 흥미를 잃어서 그렇지 재능이 상당히 많고 특기도 많은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단 목화토금수가 하나씩은 다 있잖아요. 그리고 흘러가는 대운도 비교적 젊은 시기에 24살서부터 용신운이 들어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 정도 사주면 상급 사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드님을 잘 설득해가지고 이 고등학교 시절을 잘 보내서 어떻게 하든지 일단 대학교에 진학을 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학생들은 만약에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럼 전문대학교를 가는 것도 괜찮아요. 4년 동안이나 학교를 다닐 것이 아니라 한 2년 정도 학교를 다니고 일찍 나와가지고 취업을 하는 것도 괜찮다. 신약하면서 재성운이 많은 사주, 제다신약사주라고 하거든요. 이런 사주는 대운에서 좋은 운이 받쳐줄 때, 이럴 때에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일찍 성공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주위에서 보면은 돈 버는 쪽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면서 젊은 사람이 동대문 시장에 가가지고 한번 장사도 해보고 돈이 된다 그러면 그런데 막 찾아가지고 열심히 따라다니고 일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밥벌이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교의 자녀분들에 대한 진로 적성 사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